좋아요, 구독. 자, 예. 이제 이 중국과의 이 한중 노선 항공편 숫자도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그동안 계속 비자로 충돌을 빚어왔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가 상당히 좀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여행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자, 이게 인천으로 가는 이 공항철도에 타보면, 이거 뭡니까? 이게 이 끌고 다니는 가방 뭡니까? 캐리어. 죄송합니다. 네. 요즘 이제 미드에 빠지다 보니까 제가 예. 자, 근데 네. 김인수 대표의 영어는 네. 정말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Really? 죄송합니다. 자, 네, 가시죠. 예. 배우 성준기가 왜 네. 영국 국적 가지고 있는 배우 아내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아내. 네? 네. 네. 아내 얘기를 하셔서 아내. 예. 예. 네. 자, 이제 레드 카드는 한번 나갔고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네. 결국 이제 항공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항공 섹터 이제 여행 섹터인데 네. 다 괜찮겠거니 네. 이런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럴까? 그렇지만도 않은 게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게 이 항공 마일리지가 개악이다. 네. 근데 지금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폭로하는 글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지금 이 정부의 사실상 뭐 융단 폭격을 받은 셈이나 다름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또 개선되는 이 또 여건이 이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항공주 일단은 몸집보다는 수익성이 더 이 괜찮을 만한 LCC 저가항공사 쪽을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게 맞다? 아니면 또 다른 전망과 다른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떨까요? 일단은 예. 보통 저희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적용했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걸 타주게 되면 그만큼 쌓인 마일리지로 또 다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예. 이 비용을 감수하고도. 근데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요런 게 카드사도 그렇고 포인트 관련된 쪽이 네. 한때는 저희가 요거 가지고 마케팅 포인트로 갔다가 우리 이거 좀 수익성 좀 관리해야 되겠네. 그럼 막 자릅니다. 저희가 보통 무슨 카드 하면서 뭐 처음에는 풍성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벤트들이. 그러더니 점점 가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니 이거 차이가 뭐 있어? 그러면 슬그머니 그거 제 신규 가입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이게 지금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서 예. 마일리지 혜택을 좀 축소 아니면 약간 변경시켜서 유리한 쪽으로 가려다가 정부에서 또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지하게 되면은 대한항공 입장 쪽에서는 그대로 비용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항공사 입장 쪽에서 대한항공 입장 쪽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럼 나머지 회사들도 눈치를 보겠죠. 예. 아시아나도 그렇고 근데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그렇죠. 예. 대한항공이 또 아시아나하고 이제 공룡 항공사가 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통합되게 되면 또 부담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약간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철퇴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에는 기업 입장 쪽에서는 악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 다 떠나서 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항공주를 보면서 뭐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 되고 이제 나머지 국가가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여행 갈 수 있어 와라고 해서 저희가 한때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들 항공주 사야 된다 얘기를 많이 났었죠. 특히 LCC 쪽으로 뭐 제주항공이나 네. 진에어나 뭐 등등. 네. 하지만 그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용감하게 혼자 파시라고 그랬습니다. 김민수네요. 아세요 그분을? 네? 네? 예, 몰라요. 그렇죠. 네.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알고 싶 예. 아니. 예.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예. 항공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상화로 가면서 뭐
항공 운항률 이제 70% 80%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LCC의 대표주자 진에어를 보겠습니다. 진해입니다. 진에어를 보게 되면 네. 일단 주가는 계속 갈듯갈듯하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음. 요거 무서운 거예요. 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항공주를 팔아야 되는 첫 번째 요인들 실적은 이제 돌아오겠죠. 예. 요거 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올해 잘하면은 한 700억대 내년 2024년 가게 되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오면서 이제 아이고 살았어. 그래서 뭐 800억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총을 한번 볼까요? 시총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전일자로 보게 되면 시총이 8,500억. 예. 네. 8, 9천억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보통 이제 항공주를 볼 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살기 위해서 증자하고 CB 찍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자본금을 확 늘렸죠. 그래서 회사가 2019년도 18년도 수준까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늘린 자본금 때문에 아하. 무거워졌어요. 시총이 벌써 올해 한 앞으로 2, 3년간 나올 실적을 미리 다 반영하고 있는 숫자까지 예. 나온 거죠. 어. 이게 과연 좋은 것만큼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는 LCC인 진에어가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한항공이 아니라. 네. 그래도 그나마 어. 조금 실적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예. 그나마 이건 좀 제일 낫습니다. 그 중에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때도 이제 내후년까지 가게 되면 6, 7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거죠. 예. 시총은 지금 5천억대. 아. 상대적으로 약간 좀 룸은 좀 있겠죠. 여유가 있네요. 네. 이런 예. 회사는 좀 낫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LCC 자체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나온 변화까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에는 미리 충분히 반영돼 있고 주가가 싸지 않다. 아.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좀 강하게 실적 변화가 나와야 지금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올라갈 거예요. 예. 그게 아닌 종목들은 선별하자. 그러면 또 이런 건 또 쭉 하고 많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좀 충분히 있어요. 예. 그 한계를 break the limit. 얍. 한계를 깨는. 네. 예. 이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돼야 아. 갈 수 있다. 아니 오늘따라 영어를 굉장히 많이 구사하네요. 얍. 예. 네. 아니 뭐 CNN 출연하세요? 아, 저도 한번 그런 쪽으로 나가서 네. 콩글리쉬의 매력이 뭔지를 아. 충분히 보여드리면 다신 저 안 차. 예. 예. 그냥 센티비에서도 예. 영어의 생활화. 아. 네, 한번 해보려고. 문제는 뭐냐면 CNN에서 영원히 안 찾는 게 아니라 네. 국내 방송에서 영원히 안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리밋 트루. 브레이크 댄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제 당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네. 예. 힘들당. 죄송합니다. 막 던졌네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자, 항공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 사라고 할 때 단 한 사람이 팔아라 그랬는데 네. 그게 자신이다 이렇게 아유, 제가 뽐냈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드렸습니다. 그걸 네. 그냥 우리 주식 이 투자에서 분석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 네. 나라면 팔 거다, 나라면 사겠다 네. 이런 표현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나라를 팔다니요. 나라면 나라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좀 업황에 대한 숙련도나 예. 또 그에 따른 회사와 종목과 업황을 충분히 밸류 가치를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사시면 안 되고요. 네. 혹시나 또 관심 없어서 또 사람들이 우르르 아유 또 별거 없네 또 샀더니 다 좋다 그래서 샀더니 그러네 하고 또 이제 물량이 쭉 나온다. 싸지면 사야 됩니다. 아, 네. 더 그럼, 싸지면. 네, 싸지면 사는데 이제 그게 보통 보면 언제겠느냐? 예. 아마 뭐 지수도 좀 그렇고 시장도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진에어 기준으로 본다라고 예.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좀 늘려볼까요? 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부 돌파 못하죠. 예. 하단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예. 네, 그러면 14,000원대 이 정도까지 뭐 13,000원대 이 정도쯤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싸움. 그러니까 네,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네. 싸게 참 사게 그럴 되면 때가 답답하죠. 네. 예. 싸게 사게 되면 또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익 계속해서 실현도 해야 되고. 예, 계속 올라갔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14,000원쯤 샀다가 18,000원쯤에 파는 이런 전략적으로 4,000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네요. 4,000원만 줘보세요. 에라이. 네. 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뭐 김희수 대표의 모든 이 설레발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항공사는 우리가 너무 장기 전략을 하기보다는 네. 낮은 가격에서 사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네. 또 기회가 됐을 때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등락하고 오르고 내리는 지점의 아랫부분에서 쳐올려서 그 다음에 좀 고점에 가 있는 가격에서 쳐내리는 전략. 그 전략이 좋겠네요. 첫자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네. 저희 MG사는 개를 붙입니다 거기다가. 아, 네네. 개 하지만- 내렸을 때, 예, 좋네요. 예, 그러면 개 올랐을 때는, 그렇죠. 네. 이제 좀 쫙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한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 한 갑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근데 대한민국 증시가 그래요. 종목들이 오늘 회의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잊어버리려고요. 예. 빨리 잊고 예, 네. 또 다음 스케줄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증시의 종목들은 예, 저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 파세요. 왜 이렇게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익 나면 좀 파시라고 팔아야 하더라도, 된다. 예, 더 하겠지 뭐. 예. 너무 무서운 거고요. 자, 오늘 끝으로 그러면 항공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 개 내렸을 때 사고 좀 개 올랐을 때 파는 이런 단기 매도 매수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왜냐면 예. 이제 출렁임을 보면은 약간 사이클이 두세 달 정도? 두세 이런 달. 식으로. 예. 두세 달이면 단기 아니에요? 아유 초장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단타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네 저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영국의 세월입니다. 데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네. 이야기하시는군요. 지금 네. 당장 샀다가 당장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 쪽에서는 너무 긴 예. 시각이지만 아니 네. 그래서 끝으로 여쭈고 싶은 게 네. 한 이 주식 투자 쪽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네. 한국은 워렌 버핏처럼 존 버핏처럼 네. 장기 투자할 수 없는 국가다. 당연합니다. 워렌 버핏 오시면 예. 상당히 가치관이 혼돈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딱 대한민국 증시 매매를 몇 번 해보시고 나선 예. 딱 그 얘기 남기시고 가실 겁니다. 예. 오 마이 갓. OMG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에서 버크헤이셔스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TSMC를 또 전량 거의 매도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분도 장기 투자하셨죠. 예. 3개월 만에 예. 3개월 동안 갖고 계셨.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음료, 철강석유화학, 항공운송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최종적인 개인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